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은 중국 노선 운항을 중단했고 터미널과 역에는 열화상 카메라까지 설치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분위기가 강원도 수출 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문제로 이미 피해를 겪어본 강원도로서는 이번에도 걱정이 큽니다.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다 되어갑니다. 당초 속도를 낼 것으로 보였던 경찰 수사는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지난 29일 원주의 한 빌라에서 일가족 3명 등 성인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는데 명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동해안 주요 관광지가 방역 대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양국제공항에서 중국을 잇는 노선은 운항이 중단됐고 관광객 주 이동 경로인 KTX 강릉역에서는 화상 감지 카메라가 설치돼 실시간 체온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에서 강원도로 들어오는 유일한 하늘길인 양양국제공항. 매주 중국인 단체 관광객 700여 명 정도가 이용하던 국제선 입국장은 불이 꺼진 채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에서 중국 항저우와 닝보를 잇던 항공편도 잠정 중단됐습니다. 다만 계속 운항 중인 타이베이 노선 탑승객에 대한 검역은 더 꼼꼼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1월 27일부로 중국 내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중국 내 자국민에 대해서 해외 단체 관광을 중지하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 여행사들이 다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검역관 2인이 양양공항에 상주하고 있고요. 지금 국방부와 경찰청에서 4에서 5명을 지원받아가지고 방역이 강화된 건 공항뿐만이 아닙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쪽에서 왔고요. 아무래도 우한 바이러스가 지금 조금 많이 유행하고 있어가지고 주변 어른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해서 쓰고 왔어요. 강릉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 KTX 강릉역 등 강릉으로 들어오는 입구마다 열 화상 감지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사람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선제적인 분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광지를 찾는 외부인이 많은 만큼 강릉시는 초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TX를 이용하신 이용객분들이 열화상 감지는 다 거쳐가시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한 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염병의 경우에는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의 비상대책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대비 차원이고요. 겨울 축제나 지역별 주요 행사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춘천시와 속초시, 양양구는 오는 8일 예정된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를 취소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최소한의 규모로 축소 운영될 예정입니다. 30일 오후 기준 강원도 내 능동 감시 대상자는 하루 전에 비해 2명이 줄어 모두 3명, 확진 환자는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주간 추가 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능동 감시를 해제하지만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심 환자로 분류해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재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분위기가 강원도 수출 침체로 이어질까 걱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강원도 수출의 중화권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달해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생산된 제품이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미국을 밀어내고 2년 연속 강원도의 최대 수출국이 된 겁니다. 강원도는 자매 도시인 중국 길림성과 우호 관계를 이어오다가 지난 2015년부터는 수도인 베이징에 중국 본부를 차리고 본격적으로 시장 개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8년 강원도의 중국 수출 실적은 무려 36%, 지난해에는 7.5%가 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2017년도부터 이제 면류가 엄청나게 수출이 됐고요. 그 전에는 사실 면류 수출이 중국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2018년부터는 또 중국의 수출이 거의 없었던 시멘트가 수출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 두 품목이
강원도 수출하는 데서 중국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드 문제로 불거졌던 혐한 분위기가 해결된 지 얼마 안 돼 또다시 문제가 터진 겁니다. 강원도는 올해 중국에서 수출 상담회와 상품 설명회 등 마케팅 행사를 10회 이상 개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행사 연기나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 강원도는 수출국 다변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이미 중국 시장에 들인 공이 사라지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당장에 그런 문제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조만간에 진정이 되고 나면 또 시장을 다시 찾기도 어려운 부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그 시장 활동은 통상 활동은 계속적으로 유지하되 새로운 시장을 찾는 노력을 좀 더 앞당겨서 많이 하겠다. 뭐 이런 기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내수 급감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강원도 내 소비가 줄어들 경우 강원도의 주력 수출품인 화장품과 면류 등의 수출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의 중국 수출에 미칠 영향도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개인 위생용품이 동인하고 있습니다. 물량 부족에 입고 시기도 알 수 없는 손 세정제 등은 불안감에 직접 만들어 쓰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트나 대중교통, 거리 곳곳에도 마스크를 한 사람이 쉽게 눈에 띕니다. 병원은 물론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는 손 소독제가 빠지지 않고 비치되어 있습니다. 걱정되죠. 난 집에서도 항상 이렇게 재채기, 콧물 이런 게 안 해도 집에서도 하고 있어요. 큰 약방이나 팔지 소규모 약방은 안 파는 것 같아요. 마스크 안 하셔도 좀 걱정스러워요. 걱정되죠. 최근 빠르게 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불안감이 커지면서 마스크는 물론 손을 씻는 세정제와 소독제 등 개인 위생용품의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마스크는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손 세정제와 소독제는 벌써 동이나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도 다 품고 우리도 평상시에 한 달에만 10개 나가면 지금은 60개, 80개가 나와요. 무섭네요. 이게 메르스랑 그런 거 걸치고 나니까 이런 게 한번 나오면 사재기가 많아요. 온라인 구매가 취소되고 약국 등의 재입고 시기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온라인에는 소독제를 만드는 방법이 빠르게 퍼지고 직접 가서 만들 수 있는 공방 등의 강좌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품귀 현상 때문에 구매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셔서 지금은 공방에 많이 만들러 오세요. 솔직히 판매하는 제품의 성분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오셔가지고 성분에 대한 해석을 같이 해드리고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면 더 좋아하시고. 학교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마스크와 소독제가 배치되고 직접 만들어 휴대까지 하면서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한시름 내려놓습니다. 지금 손 소독제랑 주문을 다 했는데 취소되기도 하고 아직 배송 준비 중이어서 그냥 또 A랑 같이 써야 되니까 공방으로 만들러 왔어요. 아직 도내 확진자는 없지만 학교 개학 등을 앞두고 있어 이 같은 개인 위생용품의 대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 속에 손 소독제와 마스크 등 예방용품의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춘천시 보건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선제 대응을 위해 마스크 배부에 나섰습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현재 마스크 8만 개를 확보했으며 비상시 사용할 비축 물량을 제외한 마스크를 순차적으로 읍면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우선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마스크 6,700개를 1차 배부합니다. 이어 수요 조사를 받아 다음 달 초 응급실이 포함된 대형 병원과 금융기관, 역 등 공공시설에 마스크 3만 개를 추가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손소독제 1만 개를 관공서와 공공시설에 추후 배부할 계획입니다.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여론은 지금 시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중국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감염병이 중국에서 시작돼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인종차별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요즘 길에서 중국인들 보면 어때요? 무서워요. 감염됐을까 봐.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거리를 두고 싶을 것 같아요. 저 사람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생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중국인을 꺼리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원글에는 60만 명 가까이 동의했고 일부 상점에서는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도 붙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중국 우한시라는 곳에서 바이러스가 퍼졌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중국 안에서는. 그래서 일단 중국인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서 최대한 막아서 저희 나라는 바이러스 안 걸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국민의 안전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좀 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잠복 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 여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별 문제가 뭐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여행 왔다 가는 사람들은 좀 꺼려지겠죠. 한편 일부 상점들이 모든 중국인 출입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습니다. 이게 저기가 퍼뜨리면 안 되니까 안 오는 게 좋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지 뭐 중국 사람들이 먼저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사람들 살고 보는 거지. 그거는 워낙에 지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반반인 것 같아요. 식당 오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이 더 많으니까 예방한 건 좋은데 그 중국인들도 한국을 알고 싶어서 오는 거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시민들의 불안한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중국인 혐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내 앞에 중국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병이 두려운 거지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좀 동정하는 마음으로 좀 같이 병을 이겨내는 그런 마음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치중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김에 따라서 더 그런 부분이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속단하는 건 좀 그렇고 일단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사람도 안 걸릴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람이고 인권인데 조금 아무것도 모르고 좀 멀리하는 거는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가 무조건 중국인이라고 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서로가 협조해서 이렇게 아프고 뭐 할 때 서로 도우면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다 사람 사는 세상이고 질병이 위험하고 그렇지만 너무나 구분져서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다 같이 질병을 막고서 좀 나가는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가는 게 더 이 사회에서 좀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인을 대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국내에 확산되면서 가짜 뉴스도 생성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도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불안감도 증가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궁금증 하나하나 풀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감염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국 우한시에서 온 여행객을 태우고 운전한 버스 기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서 동승했던 안내원도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처럼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한 걸까요? 정확한 감염원이나 감염 경로, 그리고 잠복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사람 간 감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증상이 없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가 되는 걸까요?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의 문건에는 무증상 감염의 근거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메르스와 사스를 포함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에서는 증상이 없을 때 전파력은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무증상 확진 환자 등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정확한 것은 유행이 완전히 종식된 후에 이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 그리고 혈액 분석 등을 통해서 판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접촉자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될까요? 접촉자는 이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에 항공기와 공항, 의료기관, 일상생활 등에서 이 환자와 접촉한 인원을 대상으로 노출 정도와 보호구 착용 여부에 따라 설정이 됩니다. 특히 항공기 내 접촉자 범위 기준은 이 항공기에 탑승한 환자 중심 전후 세열의 승객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중심에 모두 7열이 해당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도대체 상황 종료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이 해외 유입 감염병은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종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안에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 안팎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중국 호흡기 질환 전문가 중난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감염 확산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그러니까 이 다음 달 4일에서 7일 사이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그 이후 대규모 환자 증가는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홍콩대 연구진은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4월 말이나 5월 초 절정을 지난 뒤에 6월에서 7월에나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예방 백신도 없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외에는 특별한 예방 방법도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는 신종 코로나에 대한 발생 동향과 지역별 선별 진료소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공개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자 전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온갖 유언비어까지 돌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정확한 정보들이 공유되어야겠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과 예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전염의 속도가 사스랑 비교해서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메르스랑 다른 거는 메르스는 주로 지역사회에서 전염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감염된 거기 때문에 메르스에 비해서는 전파 속도는 확실히 좀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적으로 WHO나 감염 전문가들은 메르스보다는 전염력이 높고 사스보다는 좀 낮을 거 아닐까 예상됐는데 지금 봐서는 사스보다 조금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콧물, 목 아픔, 기침, 그다음에 폐렴같이 가면 호흡곤란이 좀 있다던가 기침이 좀 심해진다던가 흉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적인 건 아니고 일반적인 상기도 화기도 감염의 양상이기 때문에 그 증상을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험 지역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 감기 증상이 있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현재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과도한 불안감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반 의원급이나 이런 데 가시면 될 것 같고, 꼭 이제 위험 요소가 있는 중국 여행을 했다던가 여행한 지 14일 이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그 노출력이 인정이 되어서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곳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그런 1339나 질병관리본부랑 상의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되지만 그런 위험성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현재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환자들의 동선 때문에 말들이 많았지만은 이 바이러스 자체가 RNA 바이러스거든요. 우리가 DNA, RNA 이런 바이러스를 나누는데 RNA 바이러스는 되게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공기에 노출이 되면은 보통은 금방 증식력을 잃고 감염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길게 잡아봤자 하루 이틀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나가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질병관리본부의 그런 지도하에 노출됐던 지역의 그런 기관들은 공공 장소들은 다 소독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금방 죽기 때문에 감염력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노출됐던 공간에 질병관리본부가 통제를 하지 않고 이제 오픈해도 된다는 것들을 다 명기적으로 뭐 예를 들면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이야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뭐 그쪽 동선으로 이동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은 이제 앞으로의 1, 2주가 제일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1, 2주 내에 확산이 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생각보다 일찍 종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만약에 1, 2주의 그 확산 추세라면 좀 장기적으로 봐서 4, 5월 이상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유는 저희가 이제 중국 전체를 위험 지역으로 잡은 게 이 설 연휴 끝나고부터 이제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 자체도 우한을 폐쇄하고 이런 일들을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역사회로 얼마나 전파가 되냐의 여부가 1, 2주 내에 이제 그 추이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아마 좀 달라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최선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예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흐르는 물에 씻을 필요는 없고요. 뭐 알코올젤 같은 게 있으면은 알코올젤 같은 걸로 씻어도 충분히 예방이 되고, 그렇지만 이제 알코올젤이 지금 많이 시중에서 구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서 씻으면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자체는 자기의 호흡기 바이러스가 있을 때 바깥으로 배출하는 것도 막을 뿐더러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마스크를 쓰시더라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근데 이제 그 손에 묻어 있는 그런 오염물질이나 바이러스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의식 중에 뭐 눈을 비빈다던가 입으로 간다던가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수시로 손을 씻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이제 예전에 사스랑 200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랑 그다음에 2015년도에 메르스 때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국가적으로나 또는 이런 방역을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나 그 일선 의료진이나 또는 여러 시민들도 지금 의식들이 많이 좋아지셨고 대비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위생에 유의하시고 또한 너무 불필요한 걱정과 두려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것들의 일반적인 규정이나 규칙을 잘 따라주시면은 충분히 큰 문제 없이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플루, 메르스와 비교해보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메르스보다 낮지만 전파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플루와 메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을 비교해봤습니다. 지구촌을 놀라게 했던 대규모 감염 사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03년엔 사스, 2009년엔 신종플루, 2015년에는 메르스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중국발 사스는 아시아 지역 30여 개국에서, 미국발 신종플루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발 메르스는 2012년 6월 처음 발생한 이후 중동과 아시아에서 유행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메르스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메르스는 낙타와 함께 박쥐가 감염 매개체로 지목됐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가 매개체의 하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파력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면 이번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한 명이
1.4명에서 2.5명의 추가 환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메르스보다 최대 6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메르스와 사스보단 훨씬 낮지만 신종플루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신종플루 국내 감염자는 76만 명인데요. 이 중 270명이 사망해 0.03%대의 치사율을 기록했습니다. 메르스 치사율은 중동에선 30에서 40%, 국내에선 20%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현재 2% 안팎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확진자와 사망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치사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다 돼갑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현장에 대한 추가 현장 감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6명이 숨지고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6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수사는 강원지방경찰청 형사과에서 전담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해당 펜션의 인허가를 담당한 소방과 행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번 주 중 추가 현장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스 중간 밸브 마금 장치가 없었던 이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가수는 사고 당시 희생됐던 4명에 대한 부검을 완료하고 폭발에 의한 화재사로 결론지었습니다. 또 추가로 사망한 희생자들에 대한 부검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고 유가족들과 장례 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동해시도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시는 유가족 측의 요청이라며 협의 내용에 대해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유가족과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는 걸로 방침을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부검이 다 끝난 상태로 이제 장례 일정이라든가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서. 한편 동해시는 사고로 화상 치료를 받고 있는 66살 A씨의 치료 지원을 위해 31일 지정 헌혈 행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난 29일 원주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일가족 3명 등 성인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명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할 방침입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건물 3층 현관문에 경찰 저지선이 쳐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인 남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29일 오후. 경찰이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나선 겁니다. 어제 소방서에서 이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원주 소방서는 이날 수일째 거주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안에서 숨진 이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사람은 60대 여성과 40대 딸, 2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과 함께 살던 60대 남성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숨진 이들은 며칠째 집을 드나들지 않는다는 점을 이상히 여긴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이들의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4명 모두의 지장이 찍힌 유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서에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과 유서를 작성한 날짜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시신의 부패 상태와 유서 내용 등으로 미뤄 이들이 사망한 지 한 달 이상 경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외부 침입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숨진 이들이 고가의 주택에 살면서 높은 월세를 7년여간 단 한 차례도 밀리지 않았던 만큼 생활고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명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부검 결과는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희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